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야흐로 100세 시대.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취재 현장을 달리던 사진기자에서 양복을 짓는 테일러로, 금속공학연구원에서 기타 강사로 변신해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요즘 중장년은 물론이고 20, 30대에게도 직장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잠시 생각해봤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직장 은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해봤지만 평생을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그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꾸려가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대전의 한 양복점. 맞춤 남성 정장을 짓는 곳인데요. 고객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하고 정성과 트렌드를 담아 완성합니다. 이곳에서 예리한 눈빛으로 맞춤 옷을 짓고 있는 이 사람. 사진기자에서 테일러로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정재훈 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게 찾아온 건가요? 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의상만 봐도 정말 근사하시거든요. 지금 양복을 맞추는 테일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사진 기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무려 사진 기자를 한 27년 정도 했는데요. 마무리하고 제가 새로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해온 정재훈 씨. 수많은 현장마다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27년간 대전 충남의 신문사를 두루 거치며 베테랑이 됐죠. 2005년엔 하얀 삼배 옷을 입은 노부부 사진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공모패도 있고 상패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4년 전 일인데요. 대전의 갑천에서 화재가 났는데 현장의 사진 기자가 화재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일을 제가 사진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최우수상 보도사진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베테랑 사진기자에서 어떻게 테일러가 됐을까요? 정재훈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옷을 좋아하고 멋내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양복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심부름부터 시작해 줄자를 잡는 사이즈맨이 되기까지 6, 7년 정도를 일하다가 기성복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뒀죠.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여력이 되는 순간, 그 순간순간을 짬을 내서 서울도 다니고 양복 공장이나 원단, 그리고 단추, 그리고 양복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30년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지금의 그거를 다시 되살려서 다시 새로운 업으로 도전을 한다고 하는 건 분명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름 시간을 많이 내서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사진기자 은퇴 후 과거 양복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정재훈 씨. 손님의 취향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 내 손으로 수제 명품 옷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옷을 맞춰주실 때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품이 좀 내 몸에 맞추는 옷이다 보니까 편하고, 그리고 또 품이 대칭되는 거를 없애주니까 그 점이 좋아서 이제 저희는 맞춤 옷을 선택합니다. 사진기자 경력을 살려 손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미소 지어도 괜찮아. 근엄하게. 오케이. 매의 눈으로 사건 현장을 누비던 사진기자였던 만큼 고객들이 말하지 않아도 체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경 써서 옷을 만듭니다.
개개인마다 또 멋진 양복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신경 쓰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체형들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깨가 좀 처졌대거나 어떤 분은 좀 목이 가늘고 길대거나 저는 오시는 분들 체형을 먼저 캐치를 하고 나서 그분에 맞는 옷을 맞춰드리는 게 가장 좋은 옷을 만드는데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기자 시절의 인연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부터 연예인들까지 이젠 옷을 지어주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새로운 삶을 테일러링으로서 제 고객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옷을 맞춰드리면 그분들은 그 옷을 입으시고 또 다른 멋진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대전 중구에 있는 기타 연습실. 아날로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떠오르는 공간이죠. 빼곡하게 붙은 포스터들이 저를 먼저 반겨주는데요. 여긴가 봐요. 일단 기타 소리가 들리거든요. 얼른 내려가 볼게요. 흥겨운 기타 소리를 따라가니 수강생들의 기타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새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한 중장년의 수강생들. 풋풋했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 열심히 기타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금속공학연구원에서 기타 강사로 변신한 그 누구보다 즐겁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장석태 강사입니다. 선생님, 제가 기타 연주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일단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곳에 오면 기타를 아무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누구나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요. 여기 시민대학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뭐 여기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선생님, 그리고 궁금한 게 이 기타 치시는 모습도 물론 너무 멋있으시지만 이전에 연구원으로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전공을 금속공학을 했는데 뭐 아주 재미있는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기타를 처음 접했다는 장석태 씨.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학창 시절은 물론 연구원으로 일할 때도 내내 기타 연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기타 연주를 계속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 아버님은 제가 이제 의대를 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신이 다른 데 가는 거를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고 근데 우리 제 어머니께서 그래도 기타를 사주셔서 제가 기타를 짬짬이 익힐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감동적입니다. 예. 30여 년간의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7년 기타 강사 활동을 시작한 장석태 씨. 문화원과 복지관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좋아했던 기타를 마음껏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쉬우면서도 재밌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기타 배워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자, 어떤 거 먼저 배워보면 될까요, 선생님? 먼저 코드 3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세 개요? 아주 쉽게 네. 3번째 칸의 첫째 줄을 3번 손가락으로 3번. 화음이 되잖아요. 그죠? 화음이 되죠? 네, 여기 G 코드예요. 하나. 그리고 네 줄. 여기 A7 코드. 예.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예, 여기 D 코드예요. 손가락을 세워주시고요. 손가락을 세워주시고. 네. 요걸 잡으시려면 손톱을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못 예. 세우는구나. 세워야 못 되는데. 세워요. 깜빡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요 3가지 코드만 알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왈츠곡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트로크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왈츠부터 배우시면 돼요. 강약 이렇게 강약 세 가지 기본 코드
기술을 배우면 간단한 곡은 바로 연주할 수 있는데요. 어설프지만 제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쉽게 알려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노래까지 신나게 부르며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기타 너무 재밌다. 그럼요. 이 손은 조금 아프긴 한데 해보니까 아주 그냥 뚱칫뚱칫 너무 재밌는데요? 조금만 아프시면은 조금만 아프시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져요. 강사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초보자도 굉장히 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기 오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좋습니다. 기타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석태 씨는 그동안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늘 기타 연주를 하며 지냈는데요.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음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도 늘 기타와 함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타로 전하는 건강과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있죠.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춤이 절로 나더라고요. 선생님, 15년 동안 기타 강사로 지내시면서 이제 인생 후반전을 또 멋지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 기타를 배운 것을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힘이 닿는 동안까지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또는 노년을 정말 무료하게 보내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의 전반전을 달려온 여러분, 혹시 못다 이룬 꿈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꾹꾹 누르고 미뤘던 꿈에 다시 용기를 내보세요.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울산은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마치 한증막을 옮겨놓은 것처럼 무더웠습니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최고인 35도를 기록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댕댕이도 혀를 내두르는 울산의 여름 풍경을 모아봤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담은 그 시절로 고고고. 울산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3년 8월에 관측된 40.3도. 무더위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울산엔 야외 작업이나 고온에 노출된 업종이 많아서 여름이 참 힘든 계절인데요. 이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아빠 휴가철 맞아가지고 같이 물놀이도 가고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바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애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잊은 채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업도 폭염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와서 수박이 왔어요. 주변 수박을 싹쓸이 해온 건가요? 양이 엄청나네요. 숭덩숭덩 썰어놓은 수박에 얼음을 동동 띄워주면 수박 화채 완성이요. 통 크게 대야째로 모십니다. 작업장에 쭈르륵 앉아서 수박아채를 기다리는 모습이 왜 이렇게 정겹죠? 간식 먹을 때도 오와 열을 맞추던 우리 행님들, 그렇게 먹은 화채 맛은요? 맛죽입니다. 현장에서 불꽃 열정 피워내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 트럭에 실은 물건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통얼음. 현장에서 얼음을 직접 깬 후 이렇게 통에다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툭 넣어주면 수도꼭지에서 얼음물이 콸콸콸 뼛속까지 짜릿하게 해주는 그 시절 특급 냉숙이 되시겠습니다. 더위야 훨 물러가라. 이번엔 그 시절 구내식당으로 갑니다. 여름이 되면 주기적으로 보양식을 제공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대표 메뉴는 두말하면 입 아픈 국민 보양식 이열치열 삼계탕입니다. 살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야무지게 발골해 주시고요. 진한 삼계탕에 수박 한 조각이면 기력 충전.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시절엔 교실도 찜통이었죠.
중고등학교 에어컨이 설치된 건 2000년대 이후. 그 전까지 교실 천장과 벽에 설치된 선풍기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선풍기 아래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벌어졌었죠. 선풍기 미치 명당이다. 지금 여름 방학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얻어 희망하는 대학교에 무난히 진학하기 위해 무대에다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에 나와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추억 돋는 교실을 떠나 이번엔 쇼핑하러 한번 가볼까요? 90년대 멋쟁이들에게 패션의 완성은 선글라스였지요. 요즘 MZ세대 사이에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원조가 저기 다 있네요. 더 놀라운 건 당시에도 복고풍이 유행했다는 사실. 요즘 복고풍 의상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가씨처럼 얼굴이 좀 둥그신 분들 같으면 이런 스타일의 각진. 네, 각진. 예, 각진 네, 스타일.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선글라스를 고를 때 무척 어렵거든요. 그러면 각진 얼굴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예, 각진 얼굴은 반대로 약간 타원 스타일의 이런 둥근 스타일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예, 타원형 스타일이 예, 이런 둥근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죠? 예. 90년대 X세대와 오렌지족을 사로잡았던 깔별 선글라스.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시절 멋쟁이. 중요한 건 깔별로 기능과 용도가 다르단 건데요. 선글라스 하나에도 과하게 숨어있단 말씀. 밤 온 전엔 노란색, 비 올 땐 푸른색, 골프 칠 땐 녹색. 그때그때 필요한 선글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자연스러운 화장이 대세지만 그땐 나 화장했어요. 강하게 주장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이었죠. 여름이 되면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많이 떠나실 텐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여름에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시길 원하실 거예요. 립스틱 색상은 조금 다소 밝고 선명한 색상인 레드 계열을 이용하셔서 립스틱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갈매기 눈썹에 붉은 립스틱이면 미모 완성. 곱게 꽃 한 장 맞췄으면 가야 할 곳이 있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바다는 언제나 여름이 깊이 서지 영순이. 그래도 그렇지 바글바글한 이파 싫어해요? 이거 그려놓은 거 아니죠? 큼직한 튜브로 물결을 느끼고 모래에 찜질을 하고 노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바다만 있냐? 계곡파도 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한숨 자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여기가 천국. 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골칫거리가 있네요. 피서지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원지 곳곳에는 아직도 묻어왔던 여름의 열기냥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산이든 바다든 계곡이든 피서객이 돌아간 자리엔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남았는데요. 강산이 몇 번 변할 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올여름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믿고 있을게요. 처음 올라오니까 이렇게 파리하고 휴지하고 쓰레기통 같은 게 지금 지저분하게 많이 널리고 이게 지금 텐트를 아까 저기서 치려고 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텐트를 지금 못 치고 지금 이래 다니고 있거든요. 버리는 방법도 가지각색. 쓰레기를 바위로 덮어둔 얌체족이 있는가 하면 모래 속에 파묻어 두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숨긴 사람, 찾는 사람,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정말 화나네요. 왜 놀러 온 사람들이 이래가 그 자리에 좀 채우고 가면 될 낀데 그냥 놀다 가면 그냥 가버리는 거는 지금 아무리 청소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서지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각종 안내문이 등장했지요. 급기야 이런 방송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피서지 청결 대결. 부산의 대결 무대는 광안리 해수욕장. 오늘 울산과의 쓰레기 줍기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산 사람들 볼 것도 찍을 것도 없어요. 쓰레기를 보면 부산 사랑하는 마음이 꼭 죽을 겁니다. 네. 울산에서 대결이 펼쳐진 장소는 진화 해수욕장. 예, 부산은 관광도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누굽니까? 올바다에서 울산을 일궈낸 울산 시민입니다. 부산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기의 대결. 울산 시민들은 이겼을까요? 당연하죠. 울산 이겨라. 울산 이겨라. 먼저 부산부터 봅니다. 쓰레기가 잘 안 보이나 봐요. 다들 앞만 보고 가셔가지고요. 아니 밑에 있는 쓰레기 안 줍고 뭐 하노? 그냥 지나가네. 아이고 참. 내 같으면 죽겠다 저거 쓰레기. 저 할머니가 지금 보고 엄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할머니가 쓰레기를 보고 이게 뭐냐고 아유 툭 쳐버리셨어요. 쓰레기를 외면하는 모습에 지켜보는 진행자는 애가 타고 과연 울산은 어떨까요?
저분은 울산 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아이고. 예. 울산 사람 같으면 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겉모습만 봐도 이렇게 확실히 아시는군요. 좀 알지요. 자, 또 발에 차인다 쓰레기가 채입니다. 안 차이고 그냥 넘어가는군요, 쓰레기를. 아이고, 이래 시민의식 이래가 안 되는데 이게 울산 사람은 아니겠는데. 예. 과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몇 명이나 나타났을지 궁금한데요.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현장 실험,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 부산시와 같은 날 같은 시간 울산 진화해수욕장에서의 피서지 1000개를씩 모의 실험. 쓰레기를 주운 시민은 4명. 이로써 부산 대 울산은 2명 대 4명으로 울산 승리. 반짝이는 시민의식으로 지켜온 진화해수욕장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여름 휴가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여름도 깨끗하게 맑게 안전하게 보내요. 제발.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 즐거워지는 방법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이 모이면 문화가 됩니다. 요즘 진로 고민 못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데 좀 진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더 직업 체험 같은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대에 시민들이 원하는 때에 열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예술 작품은 때때로 평범한 하루의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그 문화예술 작품을 내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다면 조금 더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키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공간, 순천문화도시센터를 만나봅니다. 순천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문화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7월하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콘텐츠가 이제 캠핑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본인의 처음 캠핑카를 만들던 경험이랑 좋은 장소 같은 거 좀 공유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창업 이야기, 이런 거는 또 지역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계층들한테 좀 전달이 잘 될 것 같고요.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처음 문을 연 순천문화도시센터. 순천이 가진 문화적 자원과 숨은 이야기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또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이 문화도시라는 이름 자체가 그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실험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에 시민들과 또 동참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누구보다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려하는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도시의 경영 원리 자체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도시 경영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시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좀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음악회를 하나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저희가 공연팀을 섭외를 하고 장소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장르라든지 공연팀까지도 시민들께서 선정하시고 투표하신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시민 이야기꾼 박평훈 씨도 토크 콘서트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고 싶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박형훈입니다.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하나의 과정을 삼고 우리 시민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순천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순천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온 박형훈 씨. 고향에 대한 애정이 녹아있는 그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 나의 삶, 이웃과 나의 삶, 그것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함께 살아가도 슬프고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행복을 받아가지고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늘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에 대해 고민해보는 문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로움을 누리고 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저 물건이 뭔지 알아요? 영상이라고 하는 물건인데 사실 초점은 필름에 있죠. 영화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헌혈을 하려면은 주사 바늘을 고무관에 꽂아서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위생적이지도 않고 뭐 잘 깨지고 그렇겠죠. 플라스틱 대장간은 시민분들이 모아주신 플라스틱 병뚜껑을 비롯한 사용이 가능한 다른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장소이고요. 더불어서 시민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 만들기 체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 수도인 만큼 순천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하여 탄생한 이곳 플라스틱 대장간은 시민 스스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인기 만점이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일단 대장간이라고 하면 철을 재련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걸 다시 만드는 공간이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됐습니다. 좀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지잖아요. 이제 플라스틱이 좀 잘 활용될 수 있게 이런 곳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있어서 이제 활용하기까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천 문화도시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의 도심 속 공간들을 예술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지역의 예술인들은 물론 평소 예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탈색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그린 세계 문화유산 일러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완성된 작품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끕니다. 전남에 있는 세계문화유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지역에서 뭘 재밌는 걸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뭘 의미 있는 걸 해볼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전남에 있는 세계문화유산들을 알리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만들어진 문화를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문화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생태 문화 도시. 순천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겠죠? 문화놀이터는요, 1년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쓰실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문화놀이터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대, 시민들이 원하는 때에 열려있는 그런 개방된 문화 공간들이 많아지는 그 시초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시니까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도로 위를 달리는 뽀글이 최기정. 어째 들떠 보이는 게 좋은 데라도 가는 모양인데요. 왜 이렇게 안 가? 아, 이거 휴가철이라서 그런가? 차가 좀 막히네. 잠깐 휴가라고요? 캠핑 왔으면 뭘 좀 먹어야지.
찬물 엉킨 싫지만 지금부터 여행 계획 세운 분들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안전에 적색불이 켜지면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여름철, 각종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슬기로운 방법 배워봅니다. 경북 의성군에 자리한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1년 365일 안전 제일.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죠. 자, 그런데 콕 집어서 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실생활 경험을 통해서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체험관입니다. 역시 이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죠. 맞습니다. 도로 위 안전부터 살펴봅니다. 피서 인파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난 것도 걱정이지만 빗길 운전 땐 전복사고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냥 접촉사고도 아니고 바로 전복사고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은 차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피가 머리로 쏠리다 보니까 살짝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어요. 안전벨트가 이제 내 몸을 잡아주다 보니까 머리를 안 박게 돼서 좀 안전벨트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 안전벨트를 안 매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큰 재난을 겪었던 포항 지역 학생들, 그래서 이번 안전교육에 더 진심인 편입니다. 첫 번째 무리 상태 어떻게 그렇지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살피고, 자, 두 번째 위치 골반 어깨 그렇지 허리 골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소리 딸깍, 그리고 줄은 평평하게. 자,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전복사고에서 안전벨트 정말 중요하군요. 차가 뒤집히는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복사고뿐만 아니라 뭐 급정거라든가 다양한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벨트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더운 날 더 졸린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통계에 주목해주세요. 지난 3년을 비교해보니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었고요. 덥고 습한 날, 또 휴가철엔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음운전, 잠시 잠깐 쉬어가기만 해도 환기가 된다고 하죠? 1시간 운행하면 10분 휴식으로 휴가철 안전을 지켜주세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는 여름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 여름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인데요. 최근 캠핑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지 취사 행위 때문만은 아닌데요. 저도 사실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유독 여름철에 캠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또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캠핑을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캠핑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사이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 수준이던 캠핑족이 700만을 넘어섰는데요. 여름의 낭만도 좋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기장 씨? 왜 이렇게 멍 때리세요? 불멍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캠핑 가서 모닥불을 많이 피울 텐데, 근데 여름철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기정사실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캠핑을 가게 되면 이제 버너라든가 이런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뭐 버너가 이제 열이 올라서 폭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요리를 도중에 이게 잘못 사용해서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닥불만 화재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화재 사고는 약 61%나 되는데요. 그 가운데 사고 원인 1위가 바로 부탄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텐트 안에서 화기 사용 금지. 과대 불판을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스 폭발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해충을 피하기 위해 긴 옷을 입는 게 도움되고요. 비상약을 미리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체험하고 우리 대비하자고요. 다름 아닌 에어컨 실외기 화재 얘기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약 1,100여 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재난보다도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쉽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데요. 어우, 야, 불이 나니까 어둡고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연기도 매캐한 게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진짜 실제 불이었다면 정말 갑갑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화재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10대들은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화재 예방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갔을 때 깜깜했죠? 네. 느낌 어땠어요?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면. 네, 연기가 차고 되게 뜨겁고 무서울 것 같았어요. 화재가 났다. 잘 대처할 자신 있나요?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불이 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대피할 것 같습니다. 또 성인과 다르게 어린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이 다 꺼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소화기 사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거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체험관에서 직접 이렇게 모이지만 화면 속에 불을 꺼보니까 어때요? 불이 난다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안 무서웠어요. 다음에는 이 방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 모드로 열심히 따라온 어린이들. 안전교육도 잘 마쳤으니 무사히 여름방학을 보내겠죠? 여름철 수많은 안전사고,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젠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올여름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기정사실! 여러분의 휴가는 안녕하십니까? 교통부터 화재, 생활 안전까지 미리 대비해서 안심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온 곳은 경주시 금성로의 한 갤러리 겸 작업실. 흑과 백, 이 단순한 색상으로 한국적인 정서와 일상 속 풍경을 담아내는 판화의 세계를 만나볼 텐데요. 비교적 뒤늦게 잡은 조각도지만 어느새 9년째 목판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새겨넣는 전지른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판화를 하고 있는 전지른입니다. 넷깎이로 시작했지만 지금 9년째 경주에서 고향을 지키면서 판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고무 판화를 배우며 조각도를 만져봤던 기억들은 곧잘 떠오르지만 판화 작품을 접하는 건 드문 경험인데요. 전지른 작가는 어떤 계기로 판화를 접하고 시작하게 됐을까요? 2013년도 경에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제 같이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물론 케어도 좋지만 너무 이 시간들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파나가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파나가. 그래서 파나를 한 50개 정도라도 해서 주변에 자랑도 하고 혹시 뭐 카페라도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9년 됐네요. 미술이 아닌 영문학을 전공한 전지는 작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시 찾은 고향 경주에서 판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조각도를 쥐고 몰입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의 치유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몰입할 수 있게 한 판화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판화의 매력은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이 점점 작가의 생각이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무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판화는 아주 단순한 구도나 그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판화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맛, 그게 이제 판화의 매력이죠. 또 그리고 흑백이 주는 그런 묘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울림, 그런 것도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작한 목판의 수만에도 700여 개. 판화로 수차례 개인전을 열고 신라미술대전 특선, 강원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는 등 전지는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판화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인물화에 집중했습니다. 인물화에서 주위의 동네 어른들의 주름진 모습, 또 한국이 가진 그런 특유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뭐 광줄이나 기와장 이런 것도 좋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아프리카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진 그런 굴고의 역사도 있고 또 그네들이 가진 어떤 삶의 야만도 있고 거기서 아프리카를 또 주제로 해서 한 50개 했을까요? 했더니 굉장히 주위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연의 어떤 한국의 자연이 가진 모습의 카메라를 아주 밀착 접근시켜갖고 그 모습을 큰 화폭에 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넘나들며 판화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전지는 작가. 한 작품 한 작품 마음 가지 않는 것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작업실 겸 갤러리를 열어 누구나 작품을 보러 올 수 있게 운영 중입니다. 그래도 700여 개의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애착가는 작품은 있겠죠? 이 작품은 제가 2013년도에 판화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 통해서 순대를 파는 안악 모습인데 그 삶의 그 애환인 그 장소에서 항상 이렇게 웃음이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이 갑자기 들어왔죠. 우선 흑백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얼굴 보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누가 봐도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어떤 여유를 주고 또 편안함을 주고 그런 모습이죠. 뒤에 작품은 백호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돌담에 말라붙어 있는 그런 담쟁이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선 산책하다가 포착하고서는 제가 사진 찍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보다시피 아마 점이 수십만 개일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한 3개월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파내면서 저하고 같이 했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품이 아름답다, 뭐 그림이 아름답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는 사람 하여금 어떤 삶의 어떤 끝이 어떨까, 또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이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셨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전지는 작가의 갤러리에서는 작품 감상과 구매는 물론 직접 판화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화가 이렇게 정해진 선을 파는 거지만 아주 깊이 있게 마치 구슬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한 필지에 쭉 힘있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보는 사람들도 이 칼맛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깊이가 자동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또 이렇게 그려놓은 곳에 가깝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파내야 된다. 전지는 작가의 노하우를 들으며 직접 판화를 배워볼 수도 있고요. 목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프린팅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힘있게. 아 좋아요. 종이에 찍어낸 판화 작품은 나무의 빛과 결이 살아있는 목판과는 또 다른 매력을 주죠. 판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요. 손도 아프고 집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서 뭐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걸 잊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판화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이 이 판화를 보고 나서 이 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야, 이렇게 참 다양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소재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말할 때가 좋죠. 판화의 매력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지른 작가. 조각도 하나로 나무판 위에 섬세한 감성과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흙과 백의 단순한 색상 안에 빛과 어둠, 삶의 희노애락까지 모두 표현해내는 전지른 작가가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펼쳐낼지 궁금해집니다. 작가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미니 판화 제작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외국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좀 더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또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집에서 작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 지금 제작 중인 대형 판화도 좀 더 제가 다양하게 해서 해외 컨텐츠도 출품하고 해서 좀 더 활동 계획을 넓힐 작정입니다. 판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섬세한 풍경을 담아내는 전지른 작가.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